설 연휴 때 초병 근무 서다가 비행단장님의 호의를 단카적으로 거절하고 3일짜리 포상휴가 받은 썰 최첨단 고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고형님. 유튜브로 썰랑썰레 자주 챙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저도 썰랑썰레에 올릴 정도의 썰을 군대에서 많이 경험해봤는데 그 중에 가벼운 거 하나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른 썰도 차차 풀게요. 저는 공군 헌병 특기로 비행단에 근무했습니다. 공군 가는 사람 중에 피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헌병이라 그러더니. 공군 헌병 특기는 크게 두 개의 중대로 나뉘는데 한쪽은 초소에 들어가서 초명 근무를 서는 중대고 다른 한쪽은 교대로 몇 시간씩 5분 대기조처럼 근무하는 중대죠. 저는 그 중에 초병 근무를 서는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사건은 제가 일병 계급장과 관등 성명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파릇파릇한 시기에 초병으로 근무 서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저희 소대 특성상 2등병들은 근무 들어가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혼자 근무를 서는, 단초라고 부르는데 절대 혼자서 근무를 서는 초소에 보내지 않았는데 단초 초소가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우리 부대는 다 2명이서 섰는데? 원래 혼자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 저는 몇 시간 동안 선임들 심심치 않게 썰보따리를 준비해 가야 하는 근무만 들어가는 게 지쳐서 단초를 서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설날 당일날 오후에 제가 기다리던 단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근무 엄청 빡셌나 보다. 설날에도 근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 보면은 당연하다듯이 근무 섰나봐. 헌병이라서. 그냥 일반 병사들이었으면 설날 당일날 근무 쓴다 그러면은 다들 막 빡쳐가지고 막 다 뒤집고 일어나고 막 내가 왜 설날에 들어갔냐고 쇼를 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네. 맞선님들이 조언해준 대로 시간 때우기 좋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드디어 제 근무 시간이 되었죠. 처음 2-3시간은 굉장히 자유롭고 좋았지만 그 이후로 슬슬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래서 선임들이 단초를 싫어하는구나 같은 생각을 하며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초소를 향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초소 위치는 부대 내 주요 시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매우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량이 오는 일은 근무교대를 하러 들어오는 소대 차량 혹은 공사하러 들어오는 인솔자 없이 돌아다니다가 부대 안으로 길을 헤매는 민간인 인부들 차량뿐이었죠. 군용 차량이 아니라 승용차였으며 소대 차량은 확실히 아니었고 그러면 민간인 차량인가 싶어서 옆에 놓여있던 쌍안경으로 차량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을 대자마자 바로 눈가리에 들어온 건 바로 차량 번호판 한가운데 박혀있는 별 하나. 네, 비행단 단장님이 저희 초소를 향해서 차량으로 이동해 오고 계신 거였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초소 인근에 펜스 말고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을 리도 없는 단장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건 100% 제가 있는 이 초소까지가 목적지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미처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초소 인근에 차를 댄 단장님은 차에서 내리셨고 사복 차림이셨던 단장님 손에는 정체 모를 하얀 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단장님이 초소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몇 초의 시간 동안 대인 수화를 할지 말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제가 대인 수화를 했을 때 단장님이 야, 나 단장인데 왜 수화하냐 하시면 뭐라고 할 말이라도 있지만 제가 수화를 안 했는데 단장님이 왜 수화 안 하냐 라고 하시면 그때는 할 말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대인 수화를 시도했죠. 대인 수화도 단계가 있지만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에 생략하고 암고를 교환하고 단장님께서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단장인데 암고를 몰라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멘붕에 빠졌습니다. 단장님이나 되시는 분이 왜 암고도 모른 채로 여기 오셨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했죠. 결국 저는 위에 썼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기까지만 했는데 쿠사리를 들으면 할 말이 없지만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쿠사리를 들으면 그래도 할 말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단장님께 말했습니다. 혹시 신분을 증명할 만한 수단이 있으십니까? 정말 다행히도 단장님은 본인의 공무원증을 가지고 다니셨고 저는 초소에 내려가서 그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총을 거두고 경례를 했습니다. 필승! 근무 중 이상 무! 그래 근무 아주 제대로 서고 있구만. 하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곧바로 이 초소에 방문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설날에도 근무 서느라 고생이 많아. 이것 좀 먹으면서 해. 그러면서 단장님 손에 들려있는 하얀 박스, 그건 다름 아닌 번땡 도너츠 박스였죠. 그 6개짜리 들어있는 거.
순간 저는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직감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고 제 뇌가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제 입은 먼저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단장님은 표정이 아주 살짝 변했고 저는 속으로 엿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아니 왜 내가 주는 게 마음에 안 드나? 그건 아닙니다. 그치만 그럼 왜? 웬만하면 그냥 받지? 그 순간 제 머리에 기가 막힌 변명거리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근무 중입니다. 초병인 근무 중에 음식물을 취식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의는 정말 감사드리지만 단장님이 병사를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휴가증 내놓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단장님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병사 소속이 어디지? 헌병대대 땡땡중대 땡땡소대입니다. 그래, 거기 상황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단장님이 전화를 거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기분이라 마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제가 숙제를 안 했다고 전화하시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라고 할까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이! 거기 땡땡중대 땡땡소대 맞니? 그래, 나 단장이야, 이 자식아. 설날에도 근무선으로 아주 고생이 많아. 야, 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땡땡 초소에 왔는데 여기 초병이 근무를 아주 잘해. 내가 포상휴가를 한 3일 정도만 주고 싶은데 여기다 연락하면 되지? 그래, 수고해. 들었지? 근무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근무해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필상! 이 말을 끝으로 단장님은 땡킨 도너츠 박스를 들고 그냥 사라지셨고, 아니 놓고 가시지. 그러면은 지금 주진 않을 테니까 여기다 내려놓고 갈게 라고 내려놓고 가시지. 그걸 들고 가셨네 또. 미끼 상품이었나? 저는 단장님 차량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대에 전화를 걸어 분대장에게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다고 알렸죠. 분대장은 잘했어 하면서 일문일답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달라고 했고, 저는 위의 대화를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죠. 전화를 끊자 엄청난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진정시켜보니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어느새 1시간 넘게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근무를 섰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무 교대를 하고 소대로 복귀했더니 소대 상황실에 하얀 박스가 있더군요. 알고 보니 초소 방문하신 이후로 단장님께서 소대 상황실에도 들러 그 초병이 복귀하면 주라면서 박스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역시 나보다 한 단계 머리 위에 있으시구나. 역시 단장님. 멋있네. 그 덕에 저희 소대는 물론이고 같은 생활과 쓰는 다른 소대까지 소문이 쫙 퍼져서 단순 일병 짬찌에 불과했던 저는 순식간에 소대 스타가 됐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군대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름이 알려진다는 건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요. 이 글의 반응이 좋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벌어졌던 그 다음 대참사에 대해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나름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라고 최첨단 고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에서 내 이름을 간부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건 좋은 장난감이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군대에서 진짜 그 행사 있고 이러면은 막 춤추러 나가고 그러는 거 막 맨날 나가서 쇼하고 막 군대 하나 뽑아가지고 그 군대 총검술 보여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막 손들고 나가가지고 막 시범 분대하고 막 그런 거 항상 깝쳤거든요. 항상 깝쳤어. 그래서 휴가증하고 막 외박증 받아가지고 막 그 후임들하고 막 논아먹고 막 이랬단 말이야. 하도 그렇게 깝치니까 간부들 중에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타 중대 간부 중에서도 수송관이나 혹은 타 중대의 그 정비장교 같은 사람들은 다른 중대의 병사의 이름을 몰라요. 잘. 왜냐하면은 출근하면은 본인들 중대 차량대에서 근무하고 그러고서 퇴근하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본청에 올라올 일도 별로 없고, 그 다른 병사, 자기네 중대 병사 빼고는 볼 일이 없거든. 근데 다른 중대 정비 장교님들이 날 다 알았어. 그래서 좀 곤욕을 치렀죠. 병장 때까지도 정비하느라 손가락 다 잘릴 뻔하고 막. 여튼 여러분들은 군생활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간부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병사인데 이름을 알려봤자 여러분이 좋은 전위 허저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사리세. 임무만 완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타머라 개펜다로 오셔서 써랑썰랭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바.